안녕하세요. 신영석 컨설턴트입니다. 평범한 일반고 3등급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평범한 일반고 3등급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주요 대학 33개에 대해서 싹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내가 갈 수 있는 33개 대학을 다 알았다고 대학만 알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러면 내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곳이 유리한지, 국민대가 유리할지, 숭실대가 유리할지, 혹은 서류형으로 지원할지, 면접형으로 지원할지, 이런 나의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부터 총 3부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준들을 잡을 수 있도록 대학별로 하나씩 디테일하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합격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대학교 교과 전형은 2등급 초반에서 2등급 중반까지, 그리고 종합전형은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초반까지입니다. 우리 3등급 때 친구들은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종합전형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통상 이 3등급 대 학생들은 국민대학교를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고요. 대신 아무래도 3등급 초반 학생들이 합격권에 후미에 위치하다 보니까 고전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꼭 알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내년도인 26학년도부터요, 국민대학교 종합전형 모집 인원이 크게 감소해서 합격선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올해 25학년도에는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 두 전형을 합쳐서 858명 선발했습니다. 근데 내년 26학년도에는 국민 프론티어 전형으로만 688명 선발합니다. 858명에서 688명.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20% 감소한 겁니다. 지원하려는 친구들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모집 인원이 감소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합격선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 3등급 때 친구들이 알아야 될 건요, 첫 번째, 내신 신경 써야 됩니다. 난 지금 3등급 초반이니까 합격권 내 들어오네, 하던 대로 해야지 가 아니라 합격선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2등급 때 들어가겠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실제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생기부도 챙겨야 됩니다. 근데 이 생기부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내신이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요소예요. 뭐 생기부나 면접 같은 것들이. 근데 그냥 챙기면 되나요? 아니에요. 좀 전략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국민대학교에서 이 종합전형 평가는 이 서류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두 개 있어요. 하나는 30% 반영하는 자기주도성, 두 번째는 25% 반영하는 전공 잠재력입니다. 자기주도성, 전공 잠재력, 이런 말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할 걸로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학교 생활의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외에 다양한 교내 활동들 있죠. 이런 것들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참여한 활동에서 나의 진로나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다수 진행해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자기주도성과 전공 잠재력 측면을 강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3등급 때인데 내가 지금 국민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국민대까지 살펴봤고 숭실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숭실대 합격선 교과 전형은 2등급 초반에서 2등급 중반까지, 그리고 종합 전형은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초반까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맞습니다. 국민대랑 유사한 성적대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숭실대도 마찬가지로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3등급 때 친구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대신 도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는 이 종합전형을 한번 알아보면 숭실대 종합전형명은 SSU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면접. 두 번째는 진로 역량입니다. 면접이 지금 숭실대에서 왜 포인트냐 하면은 숭실대 면접 반영 비율이 50%로 국숭재단 라인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요. 국민대가 한 30% 정도, 그리고 세종대가 40%, 그리고 단국대가 30%를 평가하다 보니까 비교해봐도 많죠? 그러면은 이 면접 반영 비율이 많은 게 왜 중요하냐면은, 면접은요, 결국에 내가 부족한 내신이라던가 생기부를 보완하고 역전할 수 있는 추가 전형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면접에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내가 내신이 부족하거나 생기부가 부족했을 때 이것들을
보완을 할 수 있는 요소인데 그 비율이 50%로 굉장히 많다라는 거. 내가 면접에 진짜 자신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숭실대를 한번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진로 역량입니다. 면접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진로 역량 반영 비율이 숭실대가 50%로 국, 숭, 세, 단 라인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진로 역량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 전공, 계열 관련된 교과목 성취도 내가 계속 잘 받아오고 있다, 1등급, 2등급 받아오고 있다, 그런 친구들, 혹은 내가 교과목 선택을 진로, 전공과 관련해서 굉장히 잘한 친구들, 나 공동교육 과정도 듣고요, 이제 고급 물리도 듣고 선택도 굉장히 잘했어요 하는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진로 관련돼서, 전공 관련돼서 활동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좋은 활동들 많이 했습니다. 자신 있는 친구들. 그래서 소위 진로 역량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숭실대에서 유리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정리를 해보면요, 내가 3등급 되더라도 면접에 강점이 있거나 진로 역량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숭실대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종대 한번 가봅시다. 세종대도 합격선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2등급 초반에서 2등급 중반 사이에, 그리고 종합 전형은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초반 사이에 합격자 표본이 대다수가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세종대도 역시나 3등급 대 친구들에게는 종합 전형으로의 지원이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도전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종대 종합전형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면은 앞선 국민대 숭실대랑은 조금 다릅니다. 세종창의인재 면접형과 세종창의인재 서류형, 이 두 가지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자, 우리가 아무래도 이 내신이 조금 불리한 3등급대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두 전형 중에 내가 어떤 곳을 선택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면접형을 추천합니다. 왜 면접형을 추천을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평가 방법에서의 차이, 두 번째는 면접의 유무입니다. 서류평가 방법을요,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내신이 조금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내신을 평가하는 학업 역량이라는 평가 항목의 비율이 낮을수록 유리하겠죠. 면접형의 경우에는요, 학업 역량을 25% 반영하고 서류형의 경우에는 45% 반영합니다. 불리한 내신을 적게 평가하는 이 면접형 쪽이 서류평가 방법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면접. 이건 이제 숭실대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면접은 아무래도 부족한 내신과 생기부를 뒤집을 수 있는 요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면접이 있는 전형이 아무래도 내신이 불리한 3등급 대 친구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내년에 평가 비율이 오릅니다. 올해까지 30% 평가했는데 내년에 40%로 면접 반영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내 면접에 좀 자신 있다 하는 친구들은 더더욱 적극 세종대 면접형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끊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면접형을 추천한다, 면접형이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부 학생들이 그럼 저는 이제 생기부랑 면접 위주로 준비를 하면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면접형을 보더라도 25%, 그러니까 4분의 1을 학업 역량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도 이 학업 역량 평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학업 역량 말고 45%를 평가하는 이 진로 역량에서도 이 진로 역량 내의 평가 요소 중 하나가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입니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에서도 평가하고요. 진로 역량의 일부 평가 요소에서도 이 성취도를 평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신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할 걸로 딱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위주로 전교과를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주셔라. 두 번째, 목표치를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 성취도는 2등급까지, 그리고 전교과는 3등급, 당연히 2등급까지 가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교과목 성취도 2등급에 전교과 한 3등급 정도를 목표로 한번 내신에 열심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단국대 또 한번 이어서 살펴봅시다. 자, 합격선부터 보시면은 단국대는 2등급 초반에서 2등급 중후반까지 교과 전형 합격선이 형성이 되고 있고,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초중반까지 합격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뒤에 라인까지 조금 합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유불리는 동일합니다.
실제로 3등급 때 친구들은 통상 종합전형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종합전형 역시도 도전적인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전형 한번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세종대 사례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DKU 인재 서류형과 면접형 두 가지 종합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면접형이 서류형보다 학업능력 평가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불리한 3등급 때 친구들에겐 면접형이 유리하고요. 마찬가지로 면접형에 당연히 면접이 있기 때문에 내신이 불리한 친구들, 생기부가 불리한 친구들 혹은 면접에 좀 강점이 있는 친구들은 좀 뒤집을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서류평가 방법도 유리하고 면접도 있는 면접형이 유리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단국대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세종대에서도 좀 공부하라고 좀 단서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단국대가 아무래도 이제 합격선 보시면 조금 더 뒤까지 합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쌤 그럼 전 단국대 목표로 하면은 조금 내신보다는 조금 면접이나 생기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심지어 단국대는요, 학업능력 평가 비중이 제가 아까 세종대 몇 퍼센트라고 했죠? 25%라 했습니다. 단국대 면접형 35%입니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넘게 학업능력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뒤까지 빠지네? 좀 소홀해야겠다 가 아니라 오히려 평가 비중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래서 세종대랑 마찬가지로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 성취도 위주로 전교과 전체를 조금 신경을 써주셔라. 그래서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 성취도는 한 2등급 정도, 그리고 전교과는 3등급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해주시고 당연히 그 이상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국숭세단 라인 살펴봤고 이젠 인하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하대도 이제 합격선부터 살펴보시면요, 이제 교과 전형은 2등급 초반에서 2등급 중후반까지, 종합 전형은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초중반까지 합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3등급 대학생들에게는 종합 전형으로 도전적인 지원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하대 종합 전형에는요, 우리가 전형 변화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25학년도에서 26학년도, 우리 고이가 치르는 26학년도로 넘어가면서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원래는 25학년도에는 인하 미래인재 전형, 이 면접을 보는 종합전형 하나만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분리 모집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쌤 그러면 저는 면접형이 유리하겠네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직 모릅니다. 서류평가 방법을 아직 공개를 하질 않았어요. 근데 경향성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주요 대학의 경향성을 살펴보시면 고려대, 중앙대, 외대, 시립대, 세종대, 단국대, 광운대, 명지대가 종합전형에서 면접형과 서류형을 분리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시립대 딱 한 곳 빼고는 다 면접형이 학업능력 비중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낮은 친구들한테는 면접형이 조금 더 유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 학교의 경향성이라는 거죠. 이러한 경향성을 따라와 준다면 인하대도 마찬가지로 면접형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주요 대학을 살펴본 경향성에 따라서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내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공개할 인하대 모집 요강에서 전형별 서류평가 방법을 꼭 확인을 해보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아주대 가봅시다. 자, 아주대도 합격선부터 살펴보시죠. 이제 교과 전형은 2등급 초반에서 2등급 중후반, 그리고 종합 전형은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초중반까지 이 합격자 표본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3등급 때 친구들에게는 유리하고 도전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대 종합 전형을 살펴보시면 아주대도 두 개의 종합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이스 전형, 두 번째는 첨단 융합 인재 전형.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두 전형 모두 면접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나는 모집 단위에서의 차이, 두 번째는 서류 평가 방법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학과 준비하는 친구들 말고는 내가 지원할 전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선발하는 곳이 소프트웨어 학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영학과를 지원한다, 생명과학과를 지원한다, 다 에이스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친구들은 에이스 전형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개 학과, 첨단 신소재공학과, AI 모빌리티 공학과,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 금융공학과 친구들은 첨단 융합 인재 전형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선발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학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그냥 내가 지원할 모집 단위에 따라서 전형이 그냥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류평가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데 에이스 전형은 학업 진로 공동체를 좀 골고루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첨단융합인재 전형은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중점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제 에이스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은 학업, 진로 당연히 신경 쓰고 있겠지만 공동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장이라던가 조장이라던가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첨단융합인재 전형에 지원을 할 학생이라면은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이 내신 성적이라던가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목 성취도라던가 교과목 선택이라던가 혹은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에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서울과기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격선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교과 전형은 이제 1등급 후반부터 이제 2등급 중반까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초중반까지 합격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안경화학과나 안전공학과 같은 일부 학과들은 이제 3등급 중반까지도 많이 합격한다는 점,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과기대도 이제 앞선 대학들과 유사합니다. 결국에는 교과 전형의 지원으로는 조금 어렵고 이 종합 전형으로 통상 많이 지원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과기대 종합 전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 두 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리고 창의융합 인재 전형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 차이점 딱 하나입니다. 선발하는 모집 단위 차이. 창의융합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창의융합대학 소속에 있는 인공지능 응용학과, 지능형 반도체공학과, 미래에너지융합학과, 창의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 이렇게 4개의 모집 단위만 선발을 하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이 4개 모집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를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과를 지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전형이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형의 선택보다는 실제로 어떤 학과를 지원할 것인가 이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과기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이제 전형이 선택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뭐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신 좀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면 과기대가 이제 면접형입니다. 두 전형 모두. 근데 면접형 치고는 학업 역량 반영 비중이 꽤 높은 편이에요. 이 35%를 반영하다 보니까 3분의 1 이상을 학업 역량을 평가를 합니다. 제가 오늘 2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한 번만 더. 전공 계열 관련된 교과목 성취도를 2등급까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전교과를 3등급 정도를 목표로 달려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가능하다면은 더 올려주세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을 확보를 하자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과기대까지 살펴봤고 이제 광명상가 라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광운대부터 살펴볼 텐데요. 광운대 합격선을 한번 살펴보시면 교과 전형이 아무래도 최저가 없는 전형이다 보니까 성적이 꽤 높습니다. 1등급 후반부터 2등급 중반까지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고요.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2등급 중후반부터 이제 3등급 중후반까지. 그래서 3등급 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전형이 바로 이 광운대 종합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합 전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어떤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면접형과 서류형이 나뉘어져 있는데 특징이 유사해요. 학업 역량 반영 비율이 면접형이 낮고요. 서류형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업 역량도 높고 하니까 난 조금 변수 없이 합격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서류형으로, 아니면 난 좀 내신이 부족하고 생기부가 좀 부족하니까 면접으로 좀 변수를 만들어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면접형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광운대 종합전형에서 한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로 역량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다른 이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서류형은 학업 역량을 가장 많이 보고 면접은 이제 진로 역량을 많이 보는 경우도 있는데 광운대는 서류형, 면접형 둘 다 진로 역량을 가장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진로 역량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진로 역량에 들어가는 요소들, 전공, 계열 관련된 교과목 성취도,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 선택, 또 마지막으로 진로 탐색 경험, 학교 교내 활동에서 뭐 수업 시간에 내가 진로와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해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광운대 종합전형 평가에서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들이다. 정리하면 광운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진로 역량에 신경을 씁시다. 자, 이제 명지대 한번 살펴볼 텐데 명지대부터는 교과 전형도 살펴볼 겁니다. 왜냐? 명지대는 교과 전형도 지원 가능한 곳이 있거든요. 자, 명지대 교과 전형 2개로 선발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하나, 그리고 교과 면접 전형 두 가지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
교과 면접 전형에 집중을 해주세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아무래도 2등급 초반에서 2등급 후반까지 합격을 하다 보니까 3등급 때 친구들이 합격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다만 교과 면접 전형의 경우에는 2등급 초반부터 3등급 초반까지 합격을 하다 보니까 이 3등급 때 초반의 친구들이라면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2등급 초에서 3등급 초다 보니까 불리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3등급 때 초반 친구들 중에서도 두 가지 강점이 있는 친구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접. 내가 면접에 강점이 있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반영교 과목인 국수영사, 국수영과 과목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명지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전교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계열은 국수영사, 자연계열은 국수영과 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교과 성적은 조금 낮지만 국수영사, 국수영과 성적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교과 면접 전형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 전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합 전형 합격선부터 살펴보시면 2등급 중후반부터 4등급 초반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합격자 표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3등급 때 친구들이라면 3등급 초반인 친구들은 물론이고 3등급 중반, 후반 친구들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이 명지대가 되겠습니다. 명지대 종합 전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서류형이랑 면접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류형, 면접형 나뉜 곳이 엄청 많죠. 특징도 똑같습니다. 서류형의 경우에는 면접이 없고 학업 역량 평가 비중이 조금 높은 전형이고, 면접형은 면접이 있고 학업 역량 평가 비중이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3등급 때 친구들 중에서도 3등급 초반에 있는 이 소위 학업 역량이 좀 뛰어난 친구들의 경우엔 서류형을, 그리고 내가 3등급 중반에서 후반에 있는 면접이나 아니면 다른 이 진로 역량 측면으로 부족한 내신을 보완하겠다라고 한다면 면접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서류형을 지원하건 면접형을 지원하건 알고 계셔야 할 것 한 가지는 광운대랑 똑같이 진로 역량이 중요합니다. 서류형과 면접형 둘 다 50% 반을 진로 역량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공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 경험, 그리고 교과목까지 전부 다 우수한 소위 진로 역량이 유리한 친구들이 종합 전형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알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셔야지 실제 평가에서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번 상명대 가봅시다. 상명대도 한번 합격선부터 살펴보면 교과 전형은 2등급 초중반에서 3등급 초반까지, 종합 전형은 2등급 중후반에서 3등급 중후반까지 합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등급 때 친구들이라면 이 교과와 종합 전형을 모두 지원을 해볼 수 있는 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상명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면요, 제가 2등급 초중반부터 3등급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등급 초반 때 친구들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전형입니다. 대신 앞선 명지대와 달리 상명대 교과 전형은요, 면접도 없고요, 교과 반영도 전교과로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명지대의 경우에 내가 3등급 초반, 그러니까 후미에 위치하더라도 면접을 잘 본다거나, 혹은 반영교과가 국수영사 혹은 국수영과기 때문에 이 과목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 뒤집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상명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명대를 도전하는 이 3등급 초반대 친구들은 도전적인 지원임을 알고 다른 안정적인 카드를 같이 확보를 한 후에 지원을 할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전형을 넘어가면 상명대 종합전형은 상명인대 전형, 하나의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명인대 전형의 특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첫 번째 특징은 예체능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면접이 없습니다. 서류형으로 선발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성적대가 조금 낮을 때 보완을 할 수 있는 이 면접 전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업 역량 평가 비중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꽤나 많이 본다라는 거. 그래서 면접이 없고 학업 역량 평가 비중이 높은 이 두 가지 특징을 고려했을 때 3등급 때 초반, 그러니까 소위 학업 역량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 친구들이라면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전형이 되겠고요. 근데 내가 그 정도는 안 되고 3등급 중반에서 후반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학업 역량 외에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으로 이 부족한 학업 역량을 메꿀 수 있을 만큼 강점을 갖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고 지원을 고려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대학 가톨릭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합격선부터 살펴보시죠.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2등급 초중반부터 3등급 초반까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2등급 후반부터 4등급 초반까지 합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지대, 상명대와 마찬가지로 교과와 종합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는 학교입니다. 교과 전형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2등급 초중반부터 3등급 초반까지 합격을 하기 때문에 3등급 초반의 친구들이 한번 도전적으로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3등급 초반 친구들 중에서도 국수, 영사, 과학 이렇게 5개 교과목을 보기 때문에 국수, 영사과 과목 성적이 특히 우수한 친구들이라면 도전적인 지원임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전형 한번 가볼게요. 가톨릭대도 이제 앞선 다른 대학들과 유사하게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눠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봐야 될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전형 변화가 있습니다. 25학년도에서 26학년도로 넘어오면서 이 모집단위, 그러니까 선발하는 모집단위의 변화를 좀 줬어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올해인 25학년도에는요 서류형에서 경영학과나 생명과학과 이런 개별 모집단위를 전부 선발을 했고요, 면접형에서는 자유전공학부란 계열 모집 단위만 선발을 했습니다. 근데 26학년도에서는요 서류형, 면접형 모두 개별 모집 단위를 전부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면접 전형에서 선발을 했던 자유전공학부 그리고 계열 모집 단위는 서류형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딱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만 정리를 해보면, 올해는 내가 뭐 경영학과 지원하고 싶어요, 생명과학과 지원하고 싶어요 한다면 서류형으로 지원해야겠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선택의 폭이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일한 서류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어서 면접이라는 차이점만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요 내가 면접을 통해서 조금 부족한 내신이라던가 생기부를 보완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면접형을, 그게 아니라 난 오히려 뭐 학업력도 뛰어나고 생기부도 뛰어나기 때문에 괜히 이렇게 면접 봐서 뒤집히고 싶지 않다 라고 한다면 서류형으로 지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서류형과 면접형 모두 학업역량 평가 비중이 40%입니다. 제가 방금 상명대에서도 35%로 꽤 높으니까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톨릭대는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톨릭대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 특히나 3등급 중반에서 후반이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이 내신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이 학업력은 40% 때문에 조금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3등급 대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33개 대학 중 11개 대학에 대해서 알아봤죠. 다음 2부에서는요 올해 2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최다 지원자를 기록한 가천대부터 시작해서 이 지방 거점 국립대까지 싹 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